달빛이 비추는 조선 한양 외곽의 길을 따라 젊은 선비 하림이 과거 시험을 보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가난한 선비 가문 출신이지만 총명한 두뇌와 진중한 성품으로 스승들의 사랑을 받던 청년이었죠. 그는 잘생겼고 눈빛이 깊었으며 손에는 항상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학문의 진심인 사람이었답니다. 며칠 쉬어가기 위해서 하림이 들어선 여관은 은은한 등불빛이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그는 초연이라는 이름의 기생을 만나게 되었죠. 초연은 일반적인 기생들과 달리 아름다운 얼굴과 말씨, 따뜻한 품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위에 덮인 인정 많은 웃음이 여러 손님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만들었답니다. 우아하게 차를 따르는 초연의 손길이 하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연의 하얀 손은 마치 봄날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섬세했고 그녀가 음식을 나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주변에 퍼졌죠. 하림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기품을 느꼈습니다. 초연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울려 퍼졌고 초연 역시 하림의 태도와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인연을 느꼈답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이 흐르고 있었죠. 공께서는 어느 고을에서 오셨사옵니까? 초연이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마신 후 대답하였습니다. 먼 남쪽 고을에서 과거를 보러 왔소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니 여정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소이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초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둘은 첫 만남에 서로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등잔불 아래에서 초연의 고운 얼굴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고 그녀의 살짝 풀어헤친 의복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하림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둘이 나누는 대화는 처음이었지만 초연의 눈빛은 단순한 응대가 아닌 깊은 유혹을 담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인 접대로 시작했지만 하림의 진중함과 따스한 눈빛에 초연 역시 점차 진심으로 그에게 끌리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고 눈빛 교환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관의 다른 소리들은 모두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공기만이 남은 듯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초연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자리를 옮겼고 말을 건넬 때마다 하림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했죠. 하림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고 그의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초연의 유혹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을 느꼈지만 선비로서의 예의와 본분을 잊지 않으려 온갖 애를 썼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하시겠사옵니까? 초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기생의 일이 아닌 진정한 이끌림이 담겨 있었답니다. 하림은 잠시 망설였으나 초연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불을 끄자 방 안은 달빛만이 스며드는 어둠에 잠겼죠. 그들의 사랑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워졌고 마침내 함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답니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려온 운명처럼 그들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어우러졌답니다. 둘이 사랑에 빠진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림과 초연은 여관의 작은 방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죠. 초연은 기생으로서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짬짬이 하림을 찾아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림은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이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여관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여관 전체로 번져나갔죠.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여관을 가득 채우자 잠에서 깬 사람들은 다급히 여관 밖으로 달아났답니다. 초연도 다른 기생들과 함께 당황하면서 여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주변을 살폈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여관 주인은 물을 깃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초연은 문득 하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하림 도령께서는 어디 계시옵니까? 초연이 다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초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림이 여전히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불길로 가득한 여관을 향해 달려갔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초연은 그 누구의 만류도 듣지 않았답니다. 하림 도령, 하림 도령. 초연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관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나무 기둥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초연은 눈을 찌르는 연기와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하림의 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하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불길이 치솟는 여관 안으로 들어간 초연의 눈앞은 온통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뿐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초연은 오직 하림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죠. 타오르는 나무 부스러기가 그녀의 피부에 떨어져도 초연은 아픔도 잊은 채 하림의 방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초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림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림은 이미 연기에 질식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초연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가 어깨 아래로 팔을 넣어 그를 부축하였답니다. 하림 도령, 정신을 차리세요. 초연은 하림의 귀에 대고 외쳤지만 하림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화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초연은 불길 사이를 뚫고 나가야 했죠. 발밑의 바닥은 뜨거웠고 머리 위로는 불타는 석가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관의 출구가 보이자 초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불타는 큰 기둥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죠. 초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하림을 감쌌고 그 결과 기둥의 불길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답니다. 고통을 참으며 초연은 겨우겨우 쓰러지듯 하림을 안고 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림은 양쪽 눈가에 심한 열상을 입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연은 얼굴이 불길에 휩싸여 깊은 화상을 입었죠. 초연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크게 손상되어 피부가 일그러지고 바뀌어서 마치 불에 탄 귀신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답니다. 의원은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연은 오직 하림의 회복만을 빌며 묵묵히 눈물을 삼켰답니다. 여관에 난 불이 완전히 진압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관 건물의 일부는 불에 타 무너졌지만 다행히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아 일부 객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여관 주인은 잔존한 건물을 복구하며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관 주인은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초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초연이 하림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 감사함을 표하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답니다. 초연은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죠.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고 그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화상으로 인해 일그러지고 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초연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였으나 화상으로 인해 너무나도 흉측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더 이상 초연이 기생으로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결국 그녀를 여관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기생은 얼굴이 중요하여서 지금과 같은 흉한 모습으로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초연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초연은 여관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하림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초연은 여관을 나오면서 받은 전대의 돈으로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림을 그곳으로 데려갔답니다. 초가집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진 작은 방, 거정 몇 장이 전부인 공간이었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기도 하였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답니다. 그곳에서 초연은 하림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하림을 바라보며 그가 눈을 뜨길 간절히 기도하였답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은 불길과 함께 무너져 내렸지만 하림만은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옮겨온 그날 밤, 며칠간 의식이 흐릿했던 하림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하림은 당황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죠. 여기가 어디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오? 하림이 불안에 떨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연은 즉시 하림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은 여전히 맑고 다정했죠. 초연은 하림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괜찮사옵니다, 하림 도령. 단지 가벼운 열상이니 시간이 지나면 곧 눈을 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실 하림이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으나 이는 하림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죠. 하림은 초연의 목소리를 듣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서 초연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하림은 흐릿한 시야로 초연이 있는 방향을 향해 미소를 지었답니다. 초연 낭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오. 그대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내 마음이 따뜻하오. 하림의 진심 어린 말에 초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초연은 하림이 보지 못하는 사이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하림의 눈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아픔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는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았답니다. 초연은 그날 밤 하림이 잠들자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외모는 돌이킬 수 없더라도 반드시 하림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죠. 하림의 눈을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한 초연에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였습니다. 하림을 간호하고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죠. 취해진 얼굴 때문에 더는 기생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초연은 오랫동안 기생으로 지내며 몸에 밴 고운 자태와 우아함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맡아 하고 논밭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나르는 품팔이 일을 시작하였죠.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실을 읊던 손이 이제는 거친 노동으로 갈라지고 피가 맺혔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다 보니 곱고 우아했던 허리는 점점 휘어갔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림의 눈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초연이 마을에서 장작을 나르던 어느 날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보고 귀신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하였답니다. 초연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얼굴에 천을 가리고 더 열심히 장작을 나르며 일에 집중하였죠. 비록 마음은 상처를 입었지만 초연은 묵묵히 견디며 일을 이어나갔답니다. 저녁이 되어 초가집에 돌아온 초연은 하루 동안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소중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림에게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죠. 하림이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면 더 가슴 아파할 것이기에 초연은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감추었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사옵니다. 도령의 눈은 어떠하신지요? 초연이 하림의 상태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픈 보이지 않으나
초연 낭자 덕에 저 또한 편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림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지만 초연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의 노동으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초연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웠답니다. 어느 날 초연은 장터 주막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구석에 앉아 허기를 달래던 그녀의 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왔죠. 몇몇 장돌뱅이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마을 뒤편에 있는 험한 산 기슭 절벽에서 자라는 신비한 약초에 관한 내용이었답니다. 그들은 그 약초가 눈먼 사람들의 눈까지도 뜨게 할 수 있는 진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약초가 자라는 곳이 매우 위험한 절벽이어서 쉽게 채취할 수 없다고도 하였죠. 초연은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초연은 조심스럽게 장돌뱅이들에게 다가가 약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초연은 그들이 말한 절벽의 위치와 약초의 생김새를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하림에게 일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산으로 향했죠. 여러 시간 걸어서 마침내 도착한 절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절벽 중턱에는 푸른 잎과 보랏빛 꽃을 가진 희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죠. 초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림의 눈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돌뿌리에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손이 찢기면서도 그녀는 한 발짝씩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약초가 있는 곳에 도달한 초연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뿌리째 캐었죠. 그 과정에서 바위가 무너져 그녀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끝내 약초를 손에 넣었답니다. 상처에 흐르는 피와 온몸의 통증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은 하림을 위해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와 먼지로 더 흉측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녀는 소중히 품에 안고 온 약초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작은 나무 그릇에 담았죠. 하림은 초연이 돌아온 기척을 느끼고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였답니다.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하림이 초연의 방향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게 그냥 평소 하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초연은 가볍게 둘러대며 서둘러 약초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절구에 약초를 넣고 정성스럽게 빻기 시작하였죠. 약초의 싱그러운 향기가 초가집안에 퍼지면서 초연의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였답니다. 약초가 충분히 곱게 빻아지자 초연은 깨끗한 물을 조금 넣어 약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천 조각을 찢어 약즙에 적신 후 하림의 눈가에 조심스럽게 발랐죠. 이 약은 쓰리실 수 있사오나 조금 참아주십시오. 초연이 다정하게 말하며 약을 발랐습니다. 하림의 눈에 약즙을 바르는 동안 초연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약초가 효과가 있어 하림의 눈이 다시 뜨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시력을 되찾았을 때 자신의 흉측해진 얼굴을 보게 될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답니다. 이 약초로 인해 하림 도령의 눈이 다시 뜬다면 나는 계속 이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초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추해진 내 얼굴을 보면 하림 도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하림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닦아냈죠. 약을 다 바른 초연은 하림의 눈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천을 풀지 말고 깜깜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일렀죠.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연의 말을 따랐답니다. 약초를 바르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하림은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싸고 있던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의 눈앞에 흐릿하게나마 방 안의 모습이 들어왔죠. 하림은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보며 시력이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방 안의 가구들, 모든 것이 점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림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죠. 그는 드디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답니다. 초연 낭자, 어디 계시오? 내 눈이 다시 보여. 하림은 기쁨에 넘쳐
초연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초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그녀를 찾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죠.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초연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하림은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갔죠. 초연 낭자, 내 눈이 다시 나았소. 이게 다 그대 덕분이오. 하림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하림과 마주하였습니다. 하림의 눈에 처음으로 비친 초연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 검게 그을리고 흉터로 뒤틀린 모습이었죠. 한쪽 눈썹은 타버려 없어졌고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답니다. 하림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본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림의 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초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하였답니다. 누구시오? 하림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초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죠.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답니다. 초연이옵니다, 도령님. 슬픔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도 같았습니다. 초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하림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답니다. 충격에 휩싸인 하림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을 닫는 소리가 초연의 귀에 차갑게 울려 퍼졌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초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었죠. 초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연은 자신의 흉측해진 얼굴에 하림이 놀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죠. 물동이에 담긴 물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흔들렸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물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은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 있었죠. 화상으로 인해 피부는 일그러지고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답니다. 그날 밤 초가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죠. 초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누웠고 하림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있었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서 밤을 보냈습니다. 초연은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하림의 놀란 눈빛,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초연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런 귀신 같은 외모로는 더 이상 하림 곁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였죠. 자신의 추한 모습을 하림이 더 보길 바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림의 눈은 나았으니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여겼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초연은 조심스럽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림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죠. 작은 보따리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긴 후 그녀는 작은 종이에 마지막 인사를 담은 편지를 썼답니다. 눈이 다시 나아서 너무도 다행이옵니다. 하지만 이런 추한 몰골로는 더는 도령 곁에 머물 수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부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녀는 편지를 하림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하림의 얼굴을 바라본 초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쓰라린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 집을 떠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초연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하림과 함께했던 초가집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하림을 향한 사랑과 그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답니다. 하지만 하림의 마음은 초연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뜬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순간 놀랐을 뿐이었죠. 초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희생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하림은 전날 밤 잠들기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밝으면 초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리라고 마음먹었죠. 초연의 새로운 얼굴은 아직은 어색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림은 마음을 가다듬고 초연을 찾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초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편지 한 장만이 달랑 놓여 있었죠. 하림은 급히 편지를 펼쳐보았고 초연이 떠났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림은 황급히 초가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고 초연이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림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변의 모든 마을과 뒷산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초연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고 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점점 지쳐가던 하림은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벼슬아치가 되면 그 힘을 사용해서 초연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겼죠. 그때부터 하림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다시 미친 듯이 글 공부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오직 초연을 찾기 위한 일념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죠. 하림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초연을 찾아내어 그날의 실수를 사과하고 진심을 전하리라 다짐했답니다. 하림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한 지 2년이 지난 후 그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죠. 과거에 합격한 하림은 처음에는 조정에서 낮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죠. 하림의 근면함과 총명함은 상관들의 눈에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초연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초연을 찾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에게 암행어사 자리가 제안되었을 때 하림은 망설임 없이 자원하였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살피고 부정을 적발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을 홀로 다녀야 하고 위험도 많은 자리였기에 대개는 꺼리는 자리였죠. 하지만 하림에게는 이 직책이야말로 초연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답니다. 하림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초연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림은 암행어사의 직책을 맡게 되었답니다. 하림은 암행어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여러 고을을 다니며 초연의 행방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밤마다 초연의 모습을 그리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리라 다짐하였죠. 비록 그녀의 얼굴은 변했을지라도 하림의 마음속에는 초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암행어사의 복장을 한 하림은 전국 각지를 누볐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막이나 객사에 머물며 그 고을 사람들에게 초연의 행방을 물었답니다.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흉측해진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림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석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하림은 수십 개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슷한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초연이 아니었죠. 실망은 컸지만 하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소문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작은 마을에 도착한 하림은 주막에서 휴식을 취하며 평소와 같이 초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흉측해진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흉측한 여인이라 설마 불귀신을 말하는 거요?
불귀신이요? 마을 외곽에 불귀신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지요. 얼굴이 불에 타 흉측해져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여인입니다. 어떤 심보 고얀 놈들이 불귀신이라고 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그 여자를 불귀신이라 부르고 있지요. 하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귀신이라는 여자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여인은 키가 크고 생긴 거와 다르게 말투가 고왔지요. 화상으로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어도 눈매만큼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하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자신이 기억하는 초연과 매우 흡사하였기 때문이었죠. 그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작은 움막이 하나 있지요. 그곳이 바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초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림은 주모가 알려준 마을 동쪽 언덕 위의 움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숨은 거칠었죠. 벼슬에 맞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는 잊은 채 하림은 그저 초연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급히 언덕을 올랐답니다. 언덕 위에 다다르자 작은 움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 텃밭에서는 한 여인이 약초를 가꾸고 있었죠. 여인은 얼굴을 가리는 천을 쓰고 있었지만 하림은 그 자태만으로도 초연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답니다. 초연 낭자?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초를 가꾸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으로 가려져 있던 얼굴이 드러났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 초연이었죠. 그녀는 하림을 알아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급히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하림은 초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초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디 그냥 가십시오, 도령님. 이런 몰골로 어찌 감히 다시 도령 곁에 서려 하겠사옵니까? 하림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초연은 한 발 더 물러섰죠. 제 얼굴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불귀신이라 부릅니다. 이 얼굴을 보고선 아이들도 울며 도망칩니다. 그런 저를 어찌 도령님 같은 분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번졌고 눈물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날 도령님께서 뒤돌아서셨을 때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충격과 두려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그 눈빛을. 하림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하림은 초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그 눈빛은 놀람 때문이었을 뿐 내 마음은 한순간도 그대를 밀어낸 적 없소. 나는 그저 너무 어리석었을 뿐이요. 도령님께선 이제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이시옵니다. 세상 밝은 길을 가야 할 분이 이런 흉한 저를 다시 찾으실 이유가 없사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저는 과분하옵니다. 저 같은 여인이 감히 곁에 설 자격이 없사옵니다. 하림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초연 낭자, 그대가 어찌 자격이 없단 말이오. 그대는 목숨을 바쳐 날 구했고 눈먼 나를 위해 세상 모든 고통을 감내했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고운 사람이 그대요. 초연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하림은 그의 손을 붙잡아 가슴 가까이 가져갔죠. 나는 지금 그대에게 정식으로 청하오. 저와 평생을 함께하여 주시오. 벼슬이 무슨 소용이오. 그대 없는 자리는 늘 허전했소이다. 그대 없이는 나 역시 온전할 수 없소. 정말 제 곁에 남으시겠사옵니까? 이 흉한 얼굴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오. 그대의 상처는 그대의 용기요.
그대의 흔적은 그대의 사랑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그대요. 초연은 말없이 하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기쁨이 함께 흐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고 그들의 사이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피어났죠. 이후 하림은 암행어사의 직책에서 벗어나 궁궐에서 공문서를 담당하는 승정원 주서라는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림은 초연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하림은 자신의 벼슬과 연주를 총동원해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직접 정성을 다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초연의 얼굴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원들은 하림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원들은 초연의 얼굴을 처음 보고 그 심각한 화상의 흔적에 깊은 걱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초연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술을 온 정성을 다하여 펼쳤답니다. 여러 날과 밤을 거쳐 힘든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연의 얼굴은 화상을 입기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보기 흉측했던 상처는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초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하림은 초연의 그런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간의 고생을 함께 견뎌온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감사의 정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시련과 아픔을 뒤로한 채 평범하면서도 진실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혼례 첫날 밤, 초연은 마침내 얼굴을 가린 천을 완전히 벗겨내며 서로를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오랜 세월의 고통과 상처를 품은 채 서로를 향한 뜨거운 정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첫 만남의 설렘과도 같았으며 그날 밤의 이야기는 깊고도 간절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죠. 초연은 한때 가장 추한 얼굴을 가졌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씨와 정성으로 끝내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림은 그 초연의 마음에 평생을 다하여 보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남기며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억되었답니다. 조용히 불어오던 그날의 바람결, 그대 떠난 뒷모습을 아직도 난 기억하죠. 말없이 돌아서던 그대의 발끝에 내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버렸네요. 낙엽이 지고 또 피어나는 계절마다 나는 그댈 기다리는 법을 배웠죠. 밤하늘 별빛 속에 이름을 새기면 어디선가 그댄 내게 답해줄까 봐. 왜 내 맘 몰라요? 그댄 알지 못하나요? 그대 향한 마음 아직 그대로인데 소리내 울지 못하고 웃으며 보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댈 부르네요.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